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이춘경 사건의 뒷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춘경이 무리를 모아서 이제 서울로 향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이춘경이 처형되는 상황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 사건의 일단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은 도망 노비의 발생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최연용에게 소를 탈취했던 것도 끝복이 도망노비라는 그런 것이 빌미가 되었었죠. 물론 이제 노비가 도망하는 것은 어느 노비가 존재했던 시기에는 항상 늘 있었던 것이지만, 상당히 시기에 따라서 어떤 또 배경을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규모로 발생한 시기는 또 다른 그런 원인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노비 도망은 상당히 원인을 다양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과중한 신역의 부담, 그들이 노비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끝복은 강원도 이천에 사는 이른쇠라고 이름을 가진 산호의 산호였어요. 재밌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노비는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거노비, 솔거노비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각 집에 직접 고용돼서 소속돼서 심부름을 하는 솔거노비들과는 달리 외거노비는 상당한 자율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자기의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노비가 노비도 소유할 수 있었는데, 끝복은 원래 이천에 사는 이제 산호, 이른쇠라는 산호의 이제 산호였는데, 상전에게 일단 내야 되는 것도 이제 부담이었는데, 특히 끝복이 도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당시 소고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임진왜란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이 소고군은 이제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서 비상한 시기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군역을 지지 않던 천인까지도 망라해서 군역에 편성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양인만이 지던 부담을 또 양반까지도 확대하는, 그래서 양반에서 천인까지 모든 남성이 지게 하는 그런 군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소고군만 하면 군역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역, 일반 양민들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보인이라든가 무슨 갑사라든가 여러 가지 병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군역은 본래 본역으로 지고, 소고역은 따로 부담을 했어요. 이중적인 군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겸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관계, 후금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올라왔던 인조대, 효종대의 그러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고군은 실제 직접 군사훈련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비들이 달아나니까 양반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들 이제 노비들로부터 신공을 받아야 그걸로 자기들이 또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러니까 이 노비가 도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어떤 직업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추노꾼이라고 보는, 이제 노비를 추적한다, 추쇄한다 하는 그런 이제 추노꾼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로 한때 이제 소개가 된 적도 있었죠. 이춘경은 그때 상황을 볼 때 원래 훈련도감의 군관 출신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전문적인 추노꾼으로 활약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김승인이라는 사람도 이 최대기를 통해서 이 세력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추노하자 그래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최대기 자신도 이춘경이 추노하자라고 유혹을 해서 끼어들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이춘경의 노로 종으로 소개되었던 응정이라는 좀 핵심 참석자인데, 참여자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추노를 한다고 알고 자기는 가담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응정이라는 노비는 원래 이제 그 경기도 광주 목사를 지낸 임회라는 양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도 이제 도망노비가 됐죠, 나중에. 그래서 그 재령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응정이 도망을 가는데 이춘경이 이 추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응정을 붙잡아요. 그래서 임회에게 알려줍니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이춘경의 소유가 됐느냐? 그 당시는 도망노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망노비를 신고하면 4명 중에 1명을 상으로 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4명을 붙잡으면 1명, 40명을 붙잡으면 10명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추노꾼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춘경이 전문적인 추노꾼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양반의 노비를 추적해서 붙잡은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종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모에 끌어들여서 같이 다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참여한 20명 안팎의 인원을 살펴보면 이 조직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춘경이었습니다. 최대기가 이제 추노하자라고 끌어들였던 김승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춘경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이춘경이 이제 유혹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수관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응정뿐 아니라 이춘경의 산호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원이라는 산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춘경의 팔촌이었던 이인경은 이제 이 무리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자기 고향에 있다가 이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추노를 하자고 유인한 경우도 있지만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유혹을 해서 가담시킨 인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훈련도감의 별무사, 그리고 훈련도감의 포수 이런 거로 소속시켜주겠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훈련도감 소속 군관이었던 이춘경의 경력이 좀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도감 사정을 좀 잘 아니까. 그 당시 포수는 이제 보병입니다. 총을 쏘는 그런 인원이고요. 별무사는 기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타야 되니까 좀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천인들은 포수를 시켜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양인들은 이제 별무사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해서 끌어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훈련도감은 급료를 받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급료병이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또 하나의 이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가 전쟁 직후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1629년에 바로 2년 전이 1627년 정묘년입니다. 후금군이 쳐들어왔던 정묘 호란이 일어났던 해죠. 특히 적의 동선상에 있었던 평안도, 황해도 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 탈취하는 사건에 가담했던 그 끝복을 제외하고는, 이제 끝복은 이제 도망노비였다고 그랬죠. 그 끝복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전부 평안도, 황해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떠돌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춘경 자신도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와 남동생이 옥사한 걸 제외하고도 호란 과정에서 처자식들을 잃게 됩니다. 다른 가담자들 대부분도 가족들이 호란 때 후금에 붙잡혀가서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런 존재들. 그러다 보니까 동량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그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유랑하면서 떠돌던, 말이 좋게 봐서 유랑이지 거린이죠, 거지죠. 이런 유민들에게 서울에서 급료를 받는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솔깃한 그런 제안이 될 수가 있었겠죠. 또 호란으로
가족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후금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뭐 추노라든가 훈련도감 뭐 취직 그렇게 이제 가담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그 안변에서 뭐 맹세하는 의식도 가졌잖아요. 최영 장군의 초상화에 절도 하고 이춘경에게 이제 절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추노라든가 훈련도감 가는 취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뭔가 역모가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은 이제 당연히 알았겠죠. 최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처형된 그런 사람이고요. 남이 같은 경우도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를 받고 처형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조선왕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반왕조적인 왕조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조선왕조 정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런 인물들의 초상화에 제사를 지냈다. 그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역모의 혐의를 띌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추노 그리고 훈련도감의 일자리 그런 유인으로 들어왔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이춘경이 역모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동요했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이제 그 최원용이 고발하면서 평강현에 체포된 뒤에야 살 길을 찾으려고 이제 김승인 같은 경우 이제 고변을 한다든가 사실을 이제 털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가중되던 신분상의 부담을 피해서 도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노비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 피해로 유랑하던 백성들에게는 거의 이제 막장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모라는 혐의가 가담을 중지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금기가 되기는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까 그 문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춘경이 지니고 있던 문서는 압수돼서 서울로 보내집니다. 그 압수된 문서의 제목이 이제 추국 수한급 국관에는 개국대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개국대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가담자들의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각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정승, 또 육조 판서, 참판, 참의 등으로 이들을 임명하는 직명열서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이제 농공행상을 하는 거죠. 여기 참여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최소한 참의 정도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차관보 정도의 벼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개 조항의 개혁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체적인 이제 장군을 임명하는 군사 지휘자를 임명하는 차첩 형지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총괄 제목인 개국대전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경국대전 아시죠? 조선왕조 기본법전. 근데 그 경국대전의 국대전은 같은 글자를 쓰고 앞에 개자를 붙였어요. 고칠 개자. 언뜻 보면 이제 경국대전을 개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실제 구성이나 뭐 형식은 경국대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 또 살펴볼 것은 이제 20개 조의 개혁안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때 많은 이제 정당에서 공약을 하듯이 공약 비슷한 거죠. 앞으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겠다. 그 내용들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소박하고 그런데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 그리고 개혁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개 조 개혁안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 20개 중에 군역제도 군사 부담 그 본인들이 군역을 담당하는 그 조항이 한 5개 조항이 되고요. 또 그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군사 제도 관련 조항이 6개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11개가 군사 관련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군역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신분 관련 조항이 2개. 그리고 이제 뭐 토지나 조세 관련 조항이 4개. 또 사법행정에 관련 조항이 하나, 상업에 관한 조항이 하나.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조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항이 군역, 군제, 뭐 신분 그런 조항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개혁 대상이 군사 문제, 군역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역 관련 조항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래는 15세에서 60세까지가 정남이라고 해서 군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군역 부담 시기를 10년을 낮춰서 16세에서 50세까지로 10년을 낮춥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어도 지금 당장 군역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특혜 조치를 줘요. 그래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40세까지로 10년을 더 줄여줍니다. 그러한 이제 조항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군역 부담이 너무 강하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강한 열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공정, 오늘날도 우리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공평한 부담이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은 군역에서 우리가 면제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였는데 그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면제된 게 아니라 양반들에게는 양반에 맞는 신역을 부과를 했어요. 뭐 출신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그러한 신역이 있으니까 다른 신역을 안 진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군역은 부담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직역을 다 없애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반이나 중인 등 상위 신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군역에서 면제되고 있었던 그러한 실태에 대한 이제 하층민들의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춘경 본인의 직역이었던 충의위도 예외 없이 이제 군역에 충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소유한 산호비도 전부 이제 국가의 그 당시 이제 역이 있었죠. 그 역노비로 다 바꾸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호비는 대부분이 양반들의 경제 기반이 되겠죠. 양반들의 경제 기반을 붕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사제도 측면에서는 삼도 수군 통제사, 우리 뭐 이순신 장군으로 유명한 관직이죠. 그리고 육군의 각 지역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병마절도사, 그리고 해군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수군절도사, 이러한 군사지휘관을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의 가장 핵심적인 병종, 또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훈련도감, 그리고 이제 해군이었던 수군, 그리고 적의 침입을 관측하는 제도인 이제 봉수, 연대는 이제 그 봉수에서 이제 연기를 피우는 그런 시설이죠. 이런 걸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언뜻 보면 되게 과감한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럼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군사 공백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폐지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메꾼다라는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상당히 비현실적인 거죠. 수군은 다 없애고 그 지휘관들도 다 없애고 육군, 해군의 지휘관 다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군사제도가 그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 폐단이 컸다라는 그런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통제사라든가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을 많이 약탈하고 침탈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예 그 중에 병종은 수군 자체를 폐지하는,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 해경을 폐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수군을 폐지했다는 것은 그 당시 수군이 육군에 비해서 상당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가만히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조항은 이제 한 조항인데, 이거는 그 당시 그 관행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인데요.
백성과 양반으로 범죄에 억울하게 관련되어 매질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늘에 이르도록 원망스럽고 답답하다.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은 사건 처리를 잘 살펴서 없앤다. 혹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훔친 재물이 뚜렷이 드러난 사람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 초범은 한 차례 매질하여 신문한 뒤에 즉각 풀어지고, 재범, 2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2차례 매질하여 신문하고 즉각 풀어준다. 그리고 3번, 그 전과가 있는 3번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사람을 죽게 했거나 반역한 죄상이 드러났으면 바로 사형에 처하고, 그 밖에 다른 가벼운 범죄는 태형, 매질을 하는 거죠. 볼기를 찌는 거죠. 태형으로 매 10대 때리고서 풀어준다.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법이죠. 이건 결국 이제 이춘경 본인의 경험을 담고 있는, 본인의 아버지, 아우들이 이제 옥사하고 본인도 이제 고초를 겪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사법행정이 상당히 왜곡되고 아주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하고 투명화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이제 소망, 바람 같은 걸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상업 관련 조항을 보면 특권 상인들이 이제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민생 안정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과일값이니 뭐 채소값이니 주로 이제 유통 단계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당시도 이제 이런 특권 상인들이 이제 매점 매석을 하면서 그 물가가 폭등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자는 그런 아마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조세제도나 토지제도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크게 볼 때는 이제 부당을 경감하고 공평한 부담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갖가지 자벽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진상이라는 형태로 이제 각 지역에 특산물을 이제 올려 보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진상 같은 경우는 옛날엔 생산됐지만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강제로 공수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세금이 면제되던 토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로 이제 양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원 소유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결국은 이제 공평한 부담. 그러면 이제 일반 농민들이 부담하던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어 하게 되니까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그러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이제 20가지의 그런 이제 개혁안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뭐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혀 없고, 표현도 상당히 투박합니다. 형식도 뭐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개국대전, 경국대전을 개정했다라는 그런 표방하는 내용에 미치기에는 아주 턱없는 그런 이제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당시에 그만큼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현실이 그만큼 냉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담긴 백성들의 바람은 상당히 진솔하고 절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이제 이춘경 사건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무슨 뭐 유효립 사건이라든가 정의여립, 뭐 송광유 사건과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쭉 이어질 또 정감록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좀 얕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영이나 남이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얕아요. 그건 이제 이 참여 계층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배경,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정에서 보기에도 아주 하찮은 존재들의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의식, 조정의 이제 평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거론되지도 못하고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는 언제든지 새로운 저항으로 전화될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1646년 이제 안익신 모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안익신 모반 사건은 그 뒤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씨 진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정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